뚜껑 열린 감정, 그리고 온전한 나로 사는 법. 관계 심리학과 동양 철학으로 풀어보는 분노와 해탈의 메커니즘입니다. 분노의 진짜 얼굴은 악이 아닌 겁니다. 범죄의 주범으로 오해받곤 하는 분노는 사실 가장 관계지향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발생하지요.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분노도 없을 겁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두 가지 물리적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심력 감정이죠. 바로 하드 감정입니다. 원심력 감정은 타인과 관계를 향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감정이죠. 예를 들면 분노나 연대감이 되겠습니다. 관계 욕구가 좌절될 때 강력하게 발생하는 것이 원심력 감정입니다. 즉 하드 감정입니다. 반면에 구심력 감정, 소프트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향하는 원초적 감정, 프라이머리 에모션입니다. 예를 들면 소외감이나 수치심이 해당되지요. 원심력 감정이 이 감정이 닫히면 원심력 감정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권에 따른 감정의 온도 차이입니다. 서양은 개인주의며 구심력 중심이지요. 따라서 서양은 최고의 감정이 국가와 개인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즉 프라이드죠. 한편 한국은 집단주의죠.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그리고 원심력 중심이죠. 그래서 최고의 감정은 너 우리 편이야로 대변되는 연대감입니다. 서양의 최악의 경험은 조직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거절감이겠죠. 하지만 한국은 최악의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 단절, 무리에서의 이탈, 즉 왕따 심리일 겁니다. 서양은 분노에 대한 태도가 공적인 자리에서 분노의 표출을 가장 미성숙하고 형편없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문화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분노에 대한 태도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기고 분노를 억누르지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위험한 선택, 착한 아이입니다. 한국인은 연대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될까봐 노심초사하여 착한 아이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다면 착하게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끝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 표현을 철저히 배제하게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 즉 타인과의 관계 중독 때문에 분노를 억압하지요. 그러다 보면 한이 축적됩니다. 원심력 감정이 구심력으로 변질되어 가슴 깊은 곳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병이 되거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한이 골무면 내상을 입는 화병이 되거나 억눌린 감정이 임계점을 넣어 무시무시한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분노는 주전자의 뚜껑일 뿐입니다. 즉 분노, 그리고 좌절된 관계 욕구가 있고 기대와 집착이 있죠. 남편이 고추장찌개를 먹고 싶어 해 정성껏 준비했는데 밤 9시가 되어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를 옵니다. 이때 분노라는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주전자의 불이 끓어 뚜껑이 들썩일 때 뚜껑을 억지로 누르거나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전자 안에서 끓고 있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지요.
내면의 원초적 감정을 갓난 아이처럼 다루기입니다. 분노 감정을 나쁘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분노는 그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사인, 신호이지요. 사례를 보면 딸의 수학 질문에 교수가 화를 낸 이유가 있죠. 표면적인 분노는 바로 뚜껑인데 대학 교수한테 이깟 걸 물어보다니, 하지만 내면적 감정은 끓는 물로써 딸에게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일 겁니다. 이 내면의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대화할 때 어쩌면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주전자의 불을 끄는 철학적 전환은 심리학이 주전자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동양 철학은 아예 불을 꺼버리는 거죠. 우리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인생에 대한 거창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억압적인 시선은 인생에는 거창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봤지만, 해방의 새로운 시선에 의하면 인생은 본래 거창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살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과거의 억압적 시선에서 특별하고 자극적인 행복을 찾아야 한다면, 이것은 해방의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을 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온전한 삶인 겁니다. 과거의 억압적 사건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기가 곧 나의 가치라고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해방의 새로운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지위는 잠시 입은 옷에 불과하며 인기는 내 본질이 아님을 알 때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모두 내 삶에 대한 거창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에게 내 잘남을 검증받으며 하는 자기 독선을 버리기 바랍니다. 나 역시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에 불과함을 인정할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각자 제맛에 살면 되는 거지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필요한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과정이지요. 자녀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수록 내가 중심이 되어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냉정해져야 자식의 자립심이 자라나지요. 독립입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살되 철저히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네 가지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려 애쓰지도 말고 세상을 해치지도 않는 간소한 삶을 지탱하십시오. 첫 번째, 해치지 않기입니다. 생명이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속이지 않기는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손해 끼치지 않기는 나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밟지 않기이고, 네 번째, 괴롭히지 않기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의 불씨를 끄는 마법의 언어가 있습니다. 싸우면 원수가 되고 무조건 청하면 화병이 된다고. 해결책은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첫 마디는 항상 예스로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인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3대 문장은 하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일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복, 해탈과 진짜 행복이죠. 진정한 자유는 관계, 지위, 돈, 그리고 기대와 같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해탈인 겁니다. 부처님조차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고뇌했습니다. 결국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뚜껑에 닫힌 억압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맞이하게 됩니다.